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는데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거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끝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저릴 수 있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손발 저림은 생각보다 중요한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경, 혈관, 혈당, 척추 건강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발 저림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저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자세가 눌려 생기는 저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감각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몸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손발 저림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발 끝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저림, 차가움,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추운 날씨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혈액순환이 떨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문제입니다. 손발 저림은 당뇨와도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끝부터 감각이 둔해지거나 찌릿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몸은 신경 변화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통증보다 이상한 느낌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 손 위를 걷는 느낌, 발바닥 감각이 둔한 느낌,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세 번째는 목과 허리 문제입니다. 손이 저리면 손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목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 어깨부터 팔, 손끝까지 저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고개를 숙이거나 자세가 좋지 않은 생활이 반복되면 목 주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문제는 다리와 발 저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 신경 압박이 생기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앉으면 조금 편해지는 경우 허리와 연결된 문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60대 이후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세 변화가 생기고 신경 압박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 감소는 다리 피로와 저림 증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부족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부족은 신경 건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영양 균형이 깨진 경우 몸은 신경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너무 단순하게 하거나 한 가지 음식만 반복하는 경우 영양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스트레스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긴장이 심해지고 혈관도 수축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이나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불안할 때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몸의 긴장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손목 사용 문제입니다. 특히 손저림의 경우
손목 신경 압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쓰거나 손목이 꺾인 자세가 지속되면 손가락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손이 저려 잠을 깨거나 아침에 손이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손목 주변 신경 압박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60대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혈류 흐름과 신경 압박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오래 앉는 습관은 혈액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순환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는 동안 팔이 눌리거나 목이 불편한 자세가 지속되면 아침에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베개나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은 목과 어깨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저린 것은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몸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증상 자체보다 그 증상을 계속 참고 넘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됩니다. 잠깐 저리다 괜찮아지고 며칠 지나면 또 반복되고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림 범위가 넓어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 몸은 이미 꽤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만 유독 심하게 저린 경우, 저림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감각 저하가 함께 오는 경우, 걷기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심한 경우, 이런 변화들은 몸 상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기보다 작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끝의 작은 찌릿함, 발바닥 감각 변화, 다리 무거움, 이런 변화들을 무심코 넘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식사가 지나치게 단순하지는 않은지, 움직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흐름이 몸 상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초기의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하루 10분 더 걷는 것,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는 것,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는 것, 목과 허리를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두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의 순환과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액 흐름을 돕고 관절과 신경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 관리도 결국 움직임과 생활 습관 관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깐 일어나기, 식사 후 조금 걷기, 잠들기 전 가볍게 몸 풀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몇 년 뒤 몸 상태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